세계는 지금 이재명 현상이라는 거대한 파동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이재명은 취임 18일 만에 한미 관세 담판을 재설계했으며 동시에 미국과 이란이 벼랑 끝으로 치닫던 중동 위기를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등장은 서울을 단순한 동북아 수도가 아닌 국제 분쟁 해결사들이 집결하는 전략 허브로 격상시켰습니다. 첫 승부수는 워싱턴에서 시작됐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댈러스 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밝힌 새 정부 철학을 통째로 협상에 녹여넣겠다라는 선언은 미국 측을 압도했습니다. 장관급 회동과 의회, 싱크탱크 브리핑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며 관세 협상은 더 이상 미국이 시간을 정해놓은 줄라이 패키지가 아닌 한국 주도 서울 패키지로 재명명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의제의 시계를 되돌렸다면서 워싱턴이 통상 외교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템포에 순응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정치 무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는 거침없었습니다. 그는 전임 대통령보다 22개월이나 앞서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해 협치를 선언했습니다. 추경, 인사, 사법개혁 같은 파열음조차 실용적 합의에 레일 위에 올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형 합의 정치가 부활했다면서 내부 안정성이 외교 신뢰 자산으로 직결되는 드문 장면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안정이 국제 외교의 자산으로 전환된 대표 사례가 바로 중동 위기 국면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폭발력은 미국 이란 충돌에서 나타났습니다. 6월 13일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핵군사 시설 수십 곳을 기습 타격하며 불씨가 점화됐습니다. 나탄즈와 포르도의 원심 분리기는 무력화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란이 30일 내 핵탄두 조립 가능이라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이란 혁명수비대는 샤하브 계열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자랄, 아바빌 전술 드론 수백 기를 이스라엘과 걸프 내 미군 기지로 발사했습니다. 사흘 뒤인 6월 16일 미국 의회는 만장일치로 중동 미군 보호 결의를 통과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B-2 스피릿 폭격기와 F-35의 편대를 카타르 알 우데이드 기지로 전개했습니다. 6월 20일 새벽 이란은 호즈무르 해협 북방에서 미 해군 구축함 더 스컬리를 향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SM-6 유격에 격추됐지만 유가는 장중 15% 급등하며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미국과의 비공개 라운드 테이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명 서울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한미 이스라엘 정보 연동으로 이란 핵시설 추가 봉쇄, 호르무즈 해협 다국적 해상안전 컨소시엄 결성, 전격 휴전을 조건으로 한 이란 복구 금융 에너지 패키지를 핵심으로 하는 3단계 구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brilliant라는 한마디로 화답했고 백악관은 이를 48시간 만에 작전 계획 오퍼레이션 잼스톤으로 승화시켰습니다. 6월 20일 새벽 1시 15분 B-2 편대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지하 핵시설에 13톤급 MOP 6발을 투하했습니다. 동시에 인도양에서는 한국 청해부대 구축함 2척과 영프 해군 호위함들이 서울 컨소시엄 깃발 아래 집결해 해상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작전이 개시된 지 20분 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임무 완수를 선언했지만 이 실질적 종착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건부 휴전 통지문이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미 NSC가 공동 작성한 이 통지문은 이 스위스 외교 채널을 통해 테헤란에 전달됐습니다. 핵심 조건은 우라늄 20% 이상 농축 즉시 중단, UN IAEA 실시간 모니터링 수용, 이란, 한국, 카타르 3국 원유 결제 협의체 가동, 호르무즈 해협 해상안전 협약 서명입니다. 이란 최고안보회의는 균형 잡힌 현실적 제안이라며 검토에 착수했고 12시간 뒤 IRGC가 예고했던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 타격 명령을 무기 연기로 수정했습니다. 휴전 초안을 만든 한국형 중재는 즉각 국제 언론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BBC는 수면 아래의 설계자 이재명이라며 포르도 지하 90m를 관통한 벙커버스커보다 깊숙한 외교 터널을 뚫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알자지라는 서울이 중동 문제의 변방이 아니라 게임 체인저라고 역설했고 르몽드는 그를 아시아의 메테르니히라고 칭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정학적 피벗인 힌지 파워로 진화했다라고 분석했으며 뉴욕타임스는 한국 대통령이 전쟁과 경제를 동시에 매만진다라는 헤드라인을 내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관세 유예 시한 7월 8일은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협상의 마감선이 아니라 한국이 조건을 완성해 제시할 적정 시점으로 전환됐습니다. 여항구 본부장은 타결이든 연장이든 우리 일정표대로 간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은 중동 안정화에 서울 컨소시엄이 필수임을 인정했고 반도체 공급망에도 한국의 협조 없이는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자인했습니다. EU 역시 서울 프레임워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으며 일본 니케이는 한국이 에너지 안보 블록의 중심 기둥으로 올라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관세 협상의 설계자이자 중동 평화의 지휘자 그리고 국민 통합의 연주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BBC, 알자지라, 르몽드, 파이낸셜타임스, 니케이가 동시에 한 지도자를 헤드라인에 올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매체가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이재명 없는 협상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 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 해답을 손에 넣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서울의 계산기를 참고하라 라는 내부 메모를 돌렸고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다음 중재회담은 서울에서 열어야 한다라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 오펙은 한국의 중재 덕분에 유가가 안정됐다라는 성명을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조건부 휴전 수용 직후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에 배치된 미사일 여단을 재배치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외교 무대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G7에는 전격 참석하고도 나토 정상회의 초청을 전략적 불참으로 정리한 순간 모든 변수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계산 시간에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서울이 나토 카드를 접은 덕분에 협상 지렛대가 폭발적으로 커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담판과 이 중동 중재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일정을 과감히 재배치했고 나토 불참 선언은 서울 패키지의 첫 장을 여는 방아쇠였습니다. 관세와 전쟁 두 개의 불덩이를 손바닥 위 구슬처럼 굴리며 트럼프 대통령을 단숨에 자신의 궤도 속으로 끌어당기는 이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BBC는 나토에 등 돌린 대신 백악관을 끌어안았다라고 평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는 더 이상 협상 테이블의 헤드가 아니다. 실질적 의제 설정자는 이재명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협상의 파레토 그래프가 순식간에 한국 쪽으로 기울었다 라며 전례 없는 역전극을 선언했습니다. 알자지라는 중동 열차의 기관사는 이재명이라고 표현하며 이란 핵강대국 지위를 서울 프레임워크 하위 옵션으로 전락시킨 외교 기술을 조명했습니다. 르몽드는 아시아의 메테르니히가 서구 중심 외교 지형을 재배치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달러를 들고 뛰는 월가가 한국 원화채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금융시장까지 흔든 리더십을 조명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도쿄가 숨 고르는 사이 한국이 공급망 스포트라이트를 빼앗아 갔다라며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 메모 상단에 서울 first라는 메모를 손수 적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우리가 한국의 실용외교 매뉴얼을 따라 배워야 할 때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회담 날짜를 정하는 것도 어젠다를 짜는 것도 최종 조율 버튼을 누르는 것도 한국의 손끝에 결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최강 지도자의 정책 타임라인마저 자신에게 동기화시키는 천재적 협상가로 공인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트럼프의 큰 소리가 이재명의 속삭임을 넘지 못한다. 세계는 이제 이재명 방정식을 해독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세 갈등, 전면전 위기, 정치 양극화, 공급망 불안까지 모두 그의 계산식 안에서 변수를 잃고 상수로 정돈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북미 비핵화와 기후위기 해법마저 서울이 테이블 위에 올릴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쓰는 새로운 방정식이 곧 세계사의 다음 페이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세계는 숨을 고르며 그의 다음 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세계 군사기술사의 판도를 뒤흔드는 혁신을 완성했습니다. 이 기아가 48년 만에 선보인 차세대 60 트럭 KMTV는 등장과 동시에 국내외 전문가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차량 교체가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운용해온 K712 두돈반이 2차 세계대전 시절 미군 트럭의 판박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음을 감안하면 이번 KMTV 개발은 사실상 100년에 가까운 세월 끝에 순상국 기술로 탄생한 첫 전술 트럭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KMTV 2.5톤 모델은 280마력급 동급 최고 성능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해 이 평지에서는 승용차처럼 경쾌하고 산악지형에서는 괴물 같은 등판 성능을 자랑합니다. 60% 경사와 40% 횡경사를 동시에 극복하고 이 수심 반미터 하천도 거뜬히 건너낸 괴력은 물론 영하 32도의 혹한에도 한 번의 시동이 걸리는 혹독한 환경 대응 능력은 세계 어느 전술 차량보다 탁월합니다. 운전석에는 대형 세단에서나 보던 에어 서스펜션 시트가 들어가고 전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와 자동 에어컨까지 기본으로 달려있어 싸움터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며 전투원의 생존성과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심지어 컵홀더 유무까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될 정도로 섬세한 편의성을 갖춘 덕분에 장병들은 이런 트럭이라면 입대 다시 하고 싶다라고 농담할 정도로 열광하고 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환호했고, 외신들은 한국 육군이 전 세계 전술 차량의 기준을 새로 세웠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이라크 등 30여 개국이 1만 6천 대 넘게 수출된 기아의 K-시리즈 전술 트럭 계보를 잇는 이번 KMTB는 한국군 초도 납품을 시작으로 곧바로 국제 방위 파트너들에게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과 동유럽 방위력 증가에 사활을 건 폴란드는 한국형 험비라고 불리는 K151 KLTB를 3,000대 추가 도입 검토 중인데, 이와 함께 KMTB 대량 구매까지 추진하며 한국산 전술 차량 없이는 국경 방어가 불가능하다라는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폴란드군이 붙인 애칭 레그완과 이 떡붕어는 험한 지형도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유자재로 달린다는 의미로 이미 전차 기동 훈련 현장에서 전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험비가 혹한에서 시동 문제로 몸살을 앓을 때 이 K151은 영하 32도에서 첫 시동이 걸리는 신뢰성을 보여줬고, 225마력의 강력한 심장은 험비보다도 출력이 25마력이 높고 최고 속도도 20km나 빠릅니다. 여기에 파워 스티어링, 충격 흡수 시트, 방탄 강화 도어 자동 잠금 장치,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까지 갖춰 군용차가 맞나라는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런 기술력은 기아의 군용차 전담 연구소와 현대차 그룹의 첨단 파워트레인 공용화 전략이 맞물려 가능했습니다. 현대차는 승용 상용차에서 축적한 엔진 변속기 부품 네트워크를 그대로 군용 플랫폼에 이식해 생산 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끌어올렸습니다. 기아는 15만 대에 달하는 군용차 누적 공급 경험을 토대로 실전 데이터와 정비 피드백을 설계해 반영해 이 신뢰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두 회사는 각각의 강점을 결합해 고성능 저비용이라는 방산업계의 난제를 돌파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KMTB와 K151로 이어지는 한국형 전술 차량 패밀리입니다. 군사 강국들이 부러워하는 또 하나의 비밀은 확장성입니다. KMTB 플랫폼은 2.5톤에서 7톤까지 라인업 확대가 가능하며 화물차, 지휘소, 구급차, 무장 플랫폼, 드론, 운반차 등 모듈식 상부 구조를 얹어 임무에 따라 10여 가지 파생형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JLTB보다 가볍고 독일 MNN 군용 트럭보다 민첩하며 가격은 20% 이상 저렴해 이미 중동, 북아프리카, 동남아 시장에서 선주문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이 포병, 자주포와 전차에 이어 전술 차량까지 완전체 라인업을 구축했다라며 미국과 독일만이 독점하던 전술 차량 시장 지형이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아부다비 IDEX 방산 전시회에서 K151과 KMTB 실문 시연을 본 UAE 사령부 관계자는 암벽 같은 비탈을 사륜구동으로 단숨에 오른 뒤 곧바로 수로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정도를 원했다라며 즉각 계약 의향서를 전달했습니다. 기술력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한국형 전술 차량은 첨단 전자전 시대에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디지털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차량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이 적용돼 예측 정비가 가능하고, 원격 전장 관리 시스템과 연동돼 네트워크 중심 전투 환경에서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합니다. 이는 기존 아날로그 기반 군용 차량이 흉내내기 힘든 차세대 기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부분은 친환경 전략까지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아는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 전술 차량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해 폭발 위험을 최소화한 전고체 배터리와 수소 파워팩을 KMTB 차세대 모델에 통합하려 하고 있으며 이미 군수품 안전 인증 초도 시험을 마쳤습니다.
전술 차량이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적외선 탐지를 비약적으로 감소시키는 스텔스 효과까지 기대된다는 점에서 전 세계 군수 관계자들이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또한 국방혁신 5.0 청사진에 따라 기동장비 현대화를 전면 추진하고 있어 KMTB와 K151 물량은 수만 대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더욱이 기아는 올해 3월 공개한 픽업 타스만의 군용 버전을 통해 글로벌 군용차 시장의 빈틈까지 파고들 태세입니다. 타스만 군용차는 혹한 혹서, 고지대, 모래지까지 버티는 내구성을 갖추고 상용 부품 비율을 높여 후속 정비 비용을 크게 낮췄으며 이는 경제성이 생명인 개발도상국 방산 수요를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방산업계는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체계가 포문을 열었다면 이제 KMTB, KLTB 타스만이 그 포문을 빠르게 넓힐 것이라며 한국은 포병 장갑차 전술 차량까지 3위일체를 완성해 전 세계 지상 무기 세트 메뉴를 제공하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조달본부 관계자는 올해 5월 서울국제방산전에서 한국 차량들은 이미 엔진 출력과 혹한 시동 테스트에서 미군 규격을 상회했고 지휘소 통합 시스템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을 입증했다라며 미군 차기 소프트 스킨 차량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미군 자국산 선호 정책 때문에 넘지 못했던 장벽을 드디어 허물 수 있다는 의미라 방산 시장의 파장이 큽니다. 이런 쾌거는 상상력과 집념 그리고 기술력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군사차량 전문 연구진은 산악지형이 70% 이상인 한반도 특성을 고려해 설계 단계부터 극단적 경사 돌파와 협소 도로 회피 기동을 반복 테스트했고 밤낮 없이 혹한 혹서 진지에서 프로토타입을 혹사시키며 데이터 수만 건을 추적했습니다. 그 피와 땀의 데이터를 토대로 탄생한 KMTB는 이제 한국이 세계 최강 기동전술 플랫폼 강국임을 증명하는 무언의 증표입니다. 결국 이번 KMTB 개발 성공은 단순히 새로운 트럭을 만든 사건이 아니라 국산 기술 자립과 경제성, 극대화, 그리고 세계 시장 석권이 한꺼번에 이뤄진 역사적 쾌거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진국의 무기를 조립 생산하며 뒤따라가는 조연이 아닙니다. 스스로 무대를 만들고 게임의 규칙을 다시 쓰는 주역으로 거듭났습니다. 기아와 현대의 혁신 동맹이 창조한 KMTB와 K151의 질주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세계 표준이 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울렸을 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한국 기아가 최근 실전 배치를 시작한 차세대 60 트럭 KMTB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할 수도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번 계획은 가자 지구 접경과 요르단 계곡의 지형에서 혹사된 노후 험비와 메르세데스 계열 트럭을 교체하려는 목적입니다. 국방부 육군전력국의 라한 개발이 준장은 55도 사막 시험에서 엔진 과열이 없었던 KMTB는 병력 보호와 장거리 기동을 보장할 최적 플랫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년 상반기까지 2.5톤 일반형과 무장 플랫폼형 시제차를 들여오게 된다면 네게브 기계화 사단과 골랄 고원 산악 여단에서 운용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2028년까지 상당수를 들여와 전력화해 포병 지휘 차량, 탄약 수송 차량, 의료 후송 차량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방위산업청은 만약 해당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한국 측 라이선스 생산 옵션과 IAI 한화 시스템 전술 데이터 링크 통합이 유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공이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고 분석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KMTB는 사막의 야전마라는 새 별칭을 얻으며 중동 전장에 투입될 전망인데요. 계약 체결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폭풍 같은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을 선언하자마자 일본과 미국이 잇따라 발을 빼면서 이 전 세계 외교전이 순식간에 이재명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려던 이 미국 IP4 회동은 지도자들의 줄줄이 불참으로 급속히 무산되었고 이 남은 것은 나토 사무총장과 뉴질랜드 총리 그리고 각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격화된 회의뿐입니다. 외교 무대의 풍향계가 하루아침에 뒤바뀐 결정적 변수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무의미한 형식적 회담에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숨에 국제뉴스 헤드라인을 장악했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곧바로 한국이 빠진 자리에 일본만 흉내낼 순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불참 입장을 표명하며 회동 동력을 잃었습니다. 의정과 체면에 집착하던 구태 외교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세계는 이재명 변수가 나토의 틀마저 흔드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워싱턴 정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태 구상 핵심 축이었던 IP4 회담이 무산되자 미 의회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을 빼고는 다자안보 구상 자체가 설 자리 있는다라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도쿄 외무성은 서울의 결단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다라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브뤼셀 나토 본부 복도는 술렁였습니다. 회동 격하 소식이 전해지자 각국 외교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레인와 취리히 연방공대 연구진은 공동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리더십 부재가 나토 인태 연결고리를 일거에 끊어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결단을 따라가는 듯한 모양새는 국제 외교사의 유례없는 반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위기 해소와 실질적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 노선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쇼윈도 외교가 아닌 행동하는 연합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한 문장은 형식만 남은 회동의 실체를 꿰뚫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정상 간 사진 촬영보다 실질 성과가 중요하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 대신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황, 북한 핵 문제 등을 원격 브리핑으로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리를 비우면서도 실질 의제는 놓치지 않는 치밀한 전략가 면모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미일이 한국의 선택에 끌려다녔다라며 긴장된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한중 관계 개선 카드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미국 주도의 인태 봉쇄 전선에 균열이 생겼다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상적인 대목은 한국 내 여론입니다. SNS에는 이재명 한방에 트럼프와 이시바가 무릎 꿇었다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큰 판을 흔드는 결단력 있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2030 청년층은 국격을 높이는 리더십이라며 열광했습니다. 심지어 보수 언론조차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적 불참이 외교 주도권을 한국으로 당겨왔다라고 평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나토가 한국 없이 인태 전략을 논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G20 의장국 인도 측 고위 관료는 서울이 빠지면 인태 협력이 반토막 난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행보로 서울 태평양 파트너십 구상을 준비 중입니다. 그는 의미 없는 선언보다 실질 공조를 구축하겠다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동맹은 신뢰로 완성되며 그 신뢰는 결과로 증명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은 이미 뉴질랜드와 기술 기후 협력을 호주와 히토류 공급망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동참하려면 실질적 양보안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외교 구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존재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무대를 빛내기 위해 참석을 선택하는 반면 그는 과감한 결석으로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나토 IP4 협력 구조는 흔들렸고 트럼프 정부의 인태 전략은 재검토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의 변수는 오히려 미국과 일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민 실질 협력 카드를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과 일본이 인태 안보 구상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합니다. 한미일 삼각공조의 주도권이 원심력 대신 구심력으로 바뀌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불참 선언 한 줄이 거대한 파급 효과를 일으킨 것이죠. 외교 무대의 중심축이 한국으로 이동했고 세계 질서의 재편 시계가 다시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이시바도 럭슨도 나토 사무총장도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용, 주책, 결단이라는 세 단어가 그의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워싱턴을 뒤흔든 이재명 한방이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러트닉 장관 설득에 번번이 고개를 떨궜던 바로 그 관세 협상장에서 이재명 정부는 첫 대면 만에 관세 인하의 물꼬를 터뜨렸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은 이재명 보유국, 일본은 외교 참사라며 자국 협상팀을 질타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트럼프 정부의 품목 관세 벽을 일격에 허문 한국, 일본은 무엇을 했나? 라고 자책했습니다. 지난달 일본이 자동차, 철강 관세를 10% 낮추려다 러트닉 장관의 반대로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단숨에 러트닉의 마음을 돌리자 일본 외무성 내부는 한국은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후지TV는 긴급 특집을 편성해 한국이 보여준 실용 외교, 일본 외교는 구시대 유물이라고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트위터 등 일본 SNS에는 한국 대통령 한마디에 미국 협상장이 흔들렸다라는 글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진짜 빅딜 메이커, 일본은 갤러리 신세라는 조롱 섞인 댓글이 쇄도합니다. 한 유명 경제평론가는 이재명을 빌려오고 싶다라며 자조했습니다. 일본 재계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토요타 관계자는 한국산 중간재 관세가 내려가면 일본 완성차 경쟁력이 위태롭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닛산 고위 임원은 한국 정부 로비력이 숫자만의 게임이 아님을 깨달았다면서 외교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은 이재명이라 가능했다라며 즉석에서 축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는 단순한 관세 감축이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협상 주도권을 쥐었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이재명 쇼크라고 명명했습니다. 아사히는 러트닉이라는 철벽을 뚫은 이재명 리더십 앞에서 일본 외교는 설 자리를 잃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NHK는 한국이 한미일 삼각구도에서 실질적 맏형이 됐다라고 논평했습니다. 한국과 나란히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일본은 그림자 신세라는 혹평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관세 협상은 물론 인도, 태평양 공급망 전략까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양새입니다. 도쿄 정치권에서는 한국과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백지 상태의 통상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네티즌들은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고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속 있는 결과가 없다면 쇼윈도 회담에 불참한다라는 원칙을 천명하며 다음 라운드를 예고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자신감이 외교 판세를 지배한다라고 탄식합니다. 이재명 보유국,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보여준 압도적 존재감의 열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국가 운영 방식이 22세기급으로 점프했다라며 새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LG AI 연구원장을 지명한 결단은 혁명적 인사실험이라 평가했습니다. 가디언은 기업 R&D 현장을 통째로 정부 회의실로 옮겨온 파격이라며 영국 내각이 배워야 할 민관 융합 모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AI 강국 도약 속도전에 이 스로틀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리더십이라고 논평했습니다. CNN은 대통령 집무실을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처럼 바꿔버렸다면서 이 하정우 수석, 한성숙 장관 후보자까지 잇따라 발탁된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규제보다 혁신을 먼저 아는 내각이라며 투자자들이 한국 AI 생태계로 몰려드는 결정적 신호탄이라 분석했습니다. 르몽드는 관료주의 장벽을 해체하고 현장 전문가에게 국정을 맡긴 첫 사례라고 극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국민 사소함입니다. BBC는 청와대가 아니라 인터넷 브라우저가 곧 대통령 집무 공간이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슈피겔은 국민이 질문하고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실시간 민주주의라며 독일 정치는 이제 뒤처졌다라고 자성했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은 이재명 보유국이라며 일본이 갈 길은 갈수록 멀어졌다라고 탄식했습니다. 테크런치는 개발자들이 기터브에 이슈를 올리듯 대통령에게 정책 아이디어를 올린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와이어드는 이재명 대통령은 GPT 시대형 리더십의 표준을 세우고 있다라면서 정책과 코드의 경계를 지운다라고 평했습니다. 알자지라는 민주주의의 새 프로토콜을 한국이 배포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외신들은 한 목소리로 세계 정치사에 전례 없는 투명성과 속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구 역사상 가장 파격적이고 민주적인 대통령이라고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발 이재명 혁신이 글로벌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거침없는 질주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단 몇 주 만에 그가 보여준 혁신적 리더십은 기존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관세 전쟁과 방위비 갈등에 몰두하는 사이 이재명 대통령은 치밀한 전략과 담대한 결단으로 한국을 전례 없는 협상력의 정점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외신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의 찬란한 부활이라 외치며 그의 이름을 역사적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의 실용적 외교와 과감한 산업 전략이 실제 결과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계 최강 미국이 한국을 더 이상 무임승차국이라 부르지 못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 해군 군수 지원함 윌리 슈라우가 한국 하나오션에서 정비를 받으며 미군이 스스로도 발견하지 못한 결함을 찾아냈다는 사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의 절대적 기술 우위를 다시 한번 각인시킨 쾌거입니다. 미 해군 관계자가 한국과의 협업은 완벽했다라고 극찬한 순간 미국의 함정 정비 시장 연 20조 원 규모가 한국을 향해 활짝 열렸습니다. 이는 관세와 방위비 압박 카드로 한국을 옥죄려던 트럼프 진영의 심대한 균열을 낸 사건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방위비 5% 인상을 요구하며 승전가를 외칠 때 그가 한국을 상대로 같은 방식으로 압박하기란 불가능해졌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조선 방위산업의 독보적 기술력은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함정 건조 및 유지 보수 능력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한 순간 한국의 가치는 단숨에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는 자국 산업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의 상호 존중이라는 새 규칙을 강요했습니다. 워싱턴의 협상 테이블 위에서 한국은 더 이상 을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민한 전략이 빚어낸 외교 혁명입니다. 이 극적인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산업 주권과 경제 안보를 핵심 국정 목표로 선언했습니다. 관료주의적 관성에 빠진 기존 외교 전략을 과감히 폐기하고 실사구시를 앞세운 통상, 안보, 올인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는 조선, 반도체, AI, 방위산업을 4개의 보루로 삼아 국가 경쟁력을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업은 미국 해군 고위급 인사들이 연일 한국을 방문하게 만든 결정적 승부수였습니다.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코리아 빅3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 아래 글로벌 해군 조력기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외신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은 미국이 결코 압박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동맹이라며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협상의 무기가 아니라 공전의 교두보로 승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트럼프의 관세 칼날이 한국을 비껴간다라며 그 이유로 한국 조선업 없이는 미 해군이 태평양 패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일본 경제지는 한국이 중국을 추월해 군함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라며 자국 정부의 비상이 걸렸음을 토로했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의 강단 있는 결단이 있습니다. 특히 장쾌한 장면은 미국 해군이 일주일 만에 다시 하나오션에 4만 톤급 함정을 입항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보안과 행정 절차로 악명 높은 미국 국방부가 이 정광석화처럼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정비 계약을 넘어 장차 수십 척에 달하는 대규모 함정 건조 프로젝트로 이어질 포문입니다. 해외 해군 함대가 한국 조선소를 제2의 모항으로 삼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재편의 진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선업 비전 2030 구상입니다. 그는 자유무역과 안보 산업을 결합해 글로벌 공급망의 키스톤을 한국에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승부수는 조선업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나토 가입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고속함, 잠수함, 무인 시상전까지 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라인업을 앞세워 글로벌 무기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우려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 진영의 무기 창고로 한국을 명명했습니다. 이는 나토 동맹국들조차 경탄한 전략입니다. 실제로 북미, 유럽 방산 박람 회장마다 한국 기업 부스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발주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기술 국력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 EU, 일본, 호주와 AI 반도체 동맹을 촘촘히 읽어 공급망 외교에 최정점을 관통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설계사와 파운드리 기업들은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인식 속에 줄줄이 한국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중 기술 패권 전선에서 한국이 독자적 교섭력을 확보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식의 관세 몽둥이는 한국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감한 전략은 협상 불가론을 깨고 상생 도미노를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외교적, 산업적 성과는 곧 국내 경제 지표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조선 방산 반도체 수주가 잇따르며 국내 고용과 투자 규모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한때 저성장 늪이라 불렸던 굴레를 벗어던지고 초고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투자 은행들은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고용, 수출, 세 축을 동시에 끌어올린 이재명식 파워 드라이브의 승리입니다. 국민들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라는 직접적 성과를 체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또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 무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존재감은 폭발적입니다. 그는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깨고 한국형 실용 외교를 천명했습니다. 한국은 누구의 뒤에 서지 않는다라는 그의 선언은 미국, 중국, 유럽이 동시에 주목한 명장면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미국이 제안한 인도태평양 방위 네트워크에서도 당당히 목소리를 높이며 한국의 입장을 관철했습니다. 이는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추를 잡는 교차 외교의 모범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은 이를 21세기형 스마트 외교라 명명하며 한국을 중견국 외교의 최전선에 세웠습니다. 미래의 청사진 또한 찬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2070 프로젝트를 통해 AI, 그린 수소, 우주항공, 차세대 배터리까지 전방위 혁신 산업 지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산업 기반을 결집해 세계 질서를 선도하겠다라는 야심찬 비전을 천명했습니다. 글로벌 연기금과 사모펀드들은 한국이 제시한 거대 산업 청사진에 열광하며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혁신 벨트의 핵심 허브로 재탄생하는 순간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코리아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용기와 통찰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망령과 방위비 폭탄은 한국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서의 드라이도크에서 외교의 항해도를 그렸고 세계 군함의 이착륙 항로 위에 한국의 국익을 새겨놓았습니다. 그는 강대국의 압박을 기회로 승화시킨 천재적 협상가이자 산업 전선의 최전방에서 국익을 사수한 강철 행정가입니다. 지금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도하는 기술, 해양, 안보, 삼위일체 전략은 대한민국을 세계 질서의 프런트라인으로 당당히 끌어올렸습니다.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엇이냐? 이재명 대통령은 미소로 답합니다. 우리는 이미 미래를 건조 중입니다. 한국의 거침없는 질주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6월 25일 전남 고흥 국립 소록도 병원을 찾아 한센인 환자들의 손을 맞잡고 병동을 돌며 안부를 살폈습니다. 대통령은 노후시설 보수와 의료 인력 지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고통 속에서도 존엄을 지켜온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공동체의 빛입니다. 라며 의료진과 종교인의 헌신을 치하했습니다. 미국 CNN은 한센인과 손을 맞잡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모습은 진정한 동행의 상징입니다. 라고 전하며 환자의 미소가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BBC는 소록도의 조용한 섬이 세계적 연대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라며 대통령 내외의 방문이 인권 존중의 새 이정표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대통령이 편견의 벽을 넘어 인간 존엄을 먼저 배치했습니다. 라고 논평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비오는 병동에서 건넨 따뜻한 악수가 프랑스 국민의 심금을 울렸다라고 전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실질적 배려는 정치적 제스처를 넘어선 행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도 소록도에서 울려 퍼진 존엄의 목소리가 동아시아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글로벌 메일은 편견을 끊어낸 지도자의 약속이 실천으로 이어졌다라며 김혜경 여사의 지속적 관심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한센인 공동체를 예우하는 국가적 책임을 재확인한 날이라며 논평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정의를 세우고 있다라고 전하며 소록도 병원에 울려 퍼진 인간애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든 탈중국 대이동의 핵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습니다. 2017년 사드 보복 이후 중국에 의존하던 한국 산업은 벼랑 끝에 몰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없는 성장이라는 청사진을 들고 나와 정반대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는 K-뷰티를 틱톡, 쇼츠에 직행시키며 미국과 유럽 소비자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K-뷰티 열풍으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중국 매출 공백을 넘어 반전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카피품이 아무리 값싸도 한국의 품질은 복제 못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언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탈중국 전략은 조선 산업에서도 폭발했습니다. 프랑스가 HD현대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독일이 하나오션의 항만 전용선을 몰아주면서 유럽 해운의 초점이 부산 거제로 옮겨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조선소를 둘러보고 이곳은 파나마 운하를 건넌 자유의 조선소라며 엄지를 세웠습니다. 그는 즉석에서 미 해군 차세대 수송함을 한국에 발주했고 백악관 참모들은 이재명 덕분에 중국 조선소에 흘러갈 돈을 모두 되찾았다라며 환호했습니다. K배터리와 반도체도 탈중국 사슬을 끊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베이징 공장을 정리하고 미국, 인도, 유럽 슈퍼팹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흐름을 글로벌 가치사슬 리세팅으로 규정하고 기업들의 세제, 물류, 인력, 패키지를 24시간 안에 승인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애플과 테슬라까지 한국 부품 비중을 2배로 늘렸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공급망의 심장이 심양이 아니라 서울로 이식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빠져나가자 지방 경제가 얼어붙고 한국 관광객 감소로 호텔과 면세점이 줄도산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은 2025년 말까지 한국인 무비자를 전격 시행했지만 한국 여론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나마는 중국계 운하 운영권을 포기하고 미국, 한국 해운 동맹에 합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의 철벽 공조가 중국의 1대1로를 뒤흔들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결정타는 이재명형 탈중국 컨소시엄입니다. 그는 프랑스, 독일, 파나마, 미국을 하나로 묶어 노 차이나 서플라이 얼라이언스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은 21세기 체인벌린이 아니라 21세기 체인지메이커라고 칭송하며 극찬했습니다. 세계 유수 언론은 K-리쇼어링 신드롬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마저 이재명 경제학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 CSIS는 한국의 실험은 미국의 디커플링 전략의 교과서가 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 랠리로 3,300선을 넘었고 원화는 1,100원대에 안착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20년 만에 최저치인 5%대로 떨어졌습니다. CNBC는 한국 트럼프의 디커플링 교본이라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탈중국에 주저하던 유럽, 남미 국가들은 서울을 찾아 탄탄한 공급망 동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서명 한 줄이 세계 투자 지도를 새로 그리고 중국 의존도를 숫자 하나하나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학자들은 트럼프의 칭찬은 보통 전략적 수사이지만 이번엔 진심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내부 메모에는 이재명 포럼을 신설해 양국 탈중국 정책을 정례화하자는 문장이 삽입됐습니다. 미국 재계는 한국과 손잡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며 K 공급망 펀드를 조성했고 첫날 목표액의 3배를 모았습니다. 세계는 지금 묻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은가? 모두가 인정합니다. 탈중국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의 지도력 아래 서울 컨센서스가 인류 경제사의 새로운 교과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는 지금 이재명 신드롬이라는 태풍의 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이재명은 취임 한 달 만에 글로벌 외교의 판을 통째로 뒤집으며 국제 무대의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전례 없는 결단력과 섬세한 중재 기술은 세계를 격동의 한가운데서 구해내는 구원투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를 관통하는 거대한 이해 충돌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단숨에 중심을 잡아내며 서울 주도 질서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백악관도, 엘리제궁도, 도쿄 관저도 모두 이재명을 빼고서는 계산이 서지 않는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격은 나토 회의장의 공기를 갈아엎은 방위비 5% 쓰나미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GDP의 5%를 국방비로 쏟아부으라는 초대형 폭탄을 던졌을 때 전 세계는 아연 실색했습니다.
스페인과 벨기에가 즉각 반기를 들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친 관세라는 벼락을 예고하며 공포를 조성했습니다. 유럽의 공포는 곧 태평양으로 번졌고 일본은 미일 2+2 회의를 전례 없이 취소하며 절망의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는 거래의 호기라고 단언하며 서울 외교라인을 정광석화처럼 가동했습니다. 두 번째 일격은 백악관의 가슴을 뛰게 한 코리아 조선 빅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에만 5차례 러브콜을 보낸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교한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미 해군은 함정 노후화라는 치명적 상처를 숨기고 있었고 중국 조선선은 이미 컨테이너선 시장을 장악하며 미국 물류 안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초일류 조선 기술로 미국 함대를 재탄생시키겠다라는 청사진을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해군 동맹의 리부트라고 극찬했고 펜타곤은 한국 조선소 실사단을 급파해 그 기술력에 충격과 경외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경악시킨 하이라이트는 미국의 보복세 리벤지 텍스 철회였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 기업의 디지털세를 물리는 국가의 기업 투자자에게 최대 20%의 추가 세금을 매기는 초강경 독소였습니다. 이렇고 한국 기업들은 숨을 죽였고 서학개미들조차 배당 소득이 도륙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27일 새벽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의회 문턱에서 전격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899조 보복세 조항을 삭제한다. 놀랍게도 그 발표문에는 작지만 강렬한 한 줄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다자협력 패키지를 전폭 수용한다. 이는 곧 이재명 플랜의 완승을 공식화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일명 서울 워싱턴 조세 프레임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재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에 한 장짜리 실전 노트를 전달했는데 핵심은 미국 기업을 글로벌 최저한세에서 면제하는 대신 보복세를 완전히 철회하고 한국, 유럽 기업들의 대미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촌이 움켜쥐고 있던 호흡이 풀린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안에서 즉각 서명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G7, OECD 간 조세 전쟁은 단숨에 종결됐습니다. 시장은 즉각 화답해 S&P 5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점을 돌파했고 뉴욕 증시의 한국 관련 ETF는 이재명 랠리라는 이름으로 폭등했습니다. 유럽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르피가로는 유럽 27개국이 10년을 끌어온 조세 협상을 한국 대통령이 단 이틀 만에 해결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빌트는 베를린이 쓰러질 때 서울이 독일 기업을 구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더 참담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은 미국과의 고리타분한 방위비 협상 대신 이 조세라는 역대급 어젠다를 선점했다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중국 항구 15조차 이재명의 해양 외교는 중국의 군사, 물류 패권의 불길한 그림자라고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산업계는 열광했습니다. 이 조선 빅딜로 인해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의 토크는 10년치 신규 물량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부산, 울산, 거제 항만에는 이재명 특수휘장이 내걸렸고 지방 경제는 코로나 이후 최대 화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기업들도 보복세 철폐, 미국 해군 황금 주문이라는 쌍끌이 호재로 전방위 호황을 예고했습니다. 정치적 파급력은 더욱 극적입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이재명 만세 플랜카드가 끝없이 이어졌고 야당 인사들조차 미국, 중국, 유럽을 동시에 설득해 냉전형 조세폭탄을 해체한 것은 독보적 업적이라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백악관 내부 보고서는 이재명은 동맹관리의 교과서를 새로 집필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은 협상의 마에스트로이며 그의 중재는 미국의 번영에도 결정적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는 결국 서울 컨센서스가 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2026 해양, 조선 디지털, 삼각 빅딜이라는 파란 폴더가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 한국, EU를 잇는 해저 데이터 케이블 공동 건설, 인도태평양 물류동맹, 그리고 차세대 AI 반도체 세제 협력안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세계는 곧 이 서울 컨센서스 2.0에 열광할 것입니다. 한때 산소호흡기 없이 버틴다라고 비웃음 받던 한국 외교는 더 이상 변방의 조연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천재적 중재 외교가 판을 갈아엎고 미국마저 정책 방향을 수정하며 세계 경제의 혈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도 보복세 독소도 방위비 협박도 그의 설득 앞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국제 정치는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세계가 흔들려도 중심은 서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재명, 바로 그 이름이 우뚝 서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